안녕하소. 당신을 위한 음식과 요리 개삼입니다. 지금 저는 주방에서 허브 중 하나인 로즈마리를 손질하고 있는 중인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허브들 중에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리고 이전에 구독자 조송조송님께서도 허브에 대해서 다루어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잊지 않고 저장해두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현직 요리사들이 허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손질 방법부터 보관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오늘 제가 준비한 허브 종류는 총 8가지이고요. 보다 다양한 허브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종류들을 보여드릴게요. 보다 쉬운 설명을 위해 미국 CIA 대학에서 출간된 The Professional Chef 책에서 허브 내용을 발췌했어요. Chive, parsley, oregano, mint, thyme, rosemary, basil, cilantro에 대해서 다루어 볼게요. 우선 허브를 구매하고 보면 이렇게 고무밴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재료를 받은 후에 고무밴드를 바로 제거를 해줘야 허브들이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고 보관하게 되면 보관할 수 있는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지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고무밴드를 방치하는 셰프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허브들을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허브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날 사용할 만큼만 구매를 해서 사용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요리사들도 사람인지라 완벽한 양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허브들을 보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포함한 몇몇 레스토랑에서 사용됐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어요. 우선 키친타올을 준비해주고요. 적당한 크기로 몇 번 접어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찬물로 적셔주고요. 물기를 적당한 힘을 주면서 짜줄 건데요. 이때 있는 힘껏 물기를 제거하기보다는 젠틀하게 주먹을 쥐면서 짜주게 되면 허브를 감싸기 적당한 양의 물기가 남아있게 될 거예요. 허브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 같은 방법으로 키친타올들을 접어서 미리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물에 적셔진 키친타올을 펼쳐준 후에 허브를 올리고 돌돌 말아주면 되는데요. 이때 수분이 더 필요한 줄기 부분이나 허브의 밑부분을 최대한 감싸준다고 생각하고 말아주면 돼요. 너무 힘을 주어서 말아버리면 고무밴드가 착용된 것과 큰 차이가 없을 테니 적당한 공간을 주면서 살살 말아주면 돼요. chive는 먼저 말아주었고요. 다음은 mint, parsley 중에서도 curly leaf parsley를 사용했고요. oregano, thyme, rosemary, cilantro, basil 순으로 허브들을 말아주었고요. 허브들이 돌돌 말아진 다음에 레스토랑 주방에서는 저렇게 생긴 호텔팬 안에 넣고 냉장 보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보관하기도 해요. 허브들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용기에 찬물을 담고 줄기 부분만 담가준 후에 비닐 용기를 사용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셰프분들도 많이 보았어요. 저는 웹타올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더 맞는 방법을 잘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허브들을 주로 어떻게 자르고 있는지, 그 허브는 보통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브들을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쉬포낫이고요. 허브를 돌돌 말아서 잘게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쉬포낫 하는 방법 또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슐랭 레스토랑 그리고 일반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에서는 어떻게 자르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curly leaf parsley를 사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르기 편하도록 parsley를 돌돌 말아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칼의 팁 부분과 가까운 면을 사용해서 슬라이스 해주도록 할게요. 이유는 대부분의 셰프 나이프들은 앞으로 갈수록 날이 얇아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날을 사용하기 위함이고요. 절대 재료를 짓이기지 않고 자르도록 해줘야 해요. 재료를 짓이겨서 자른다는 의미는 이런 경우예요. 재료를 작두처럼 사용해서 칼의 힐 부분과 가까운 날을 사용해 짓눌러 자르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를 경우 아무래도 재료에 상처가 나고 수분 또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료들이 죽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는 추천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작두 썰기로 허브가 짓이겨질 경우 저렇게 도마 위에 초록색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허브의 맛과 향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두 썰기 방법은 일하는 입장에서 힘이 덜 들어가고 더 많은 양의 재료들을 빠르게 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칼의 힐 부분을 피하고 칼날의 팁 또는 엣지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호텔 또는 연회장 주방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우선 chive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묘사는 길고 얇고 밝은 녹색 원통형 잎이고요. 부드러운 양파 맛 정도로 설명되고 있고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샐러드, 크림치즈 등의 맛을 더하거나 가니쉬로 사용된다고 설명되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윗부분을 잘라서 X 모양으로 음식 위에 가니쉬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해서 가니쉬로 사용되거나 크림치즈 종류와 섞어서 풍미를 주기도 해요. 다음은 민트. 묘사는 뾰족한 질감의 옅은 녹색부터 밝은 녹색의 잎이고요. 민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해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단맛의 요리, 소스, 음료에 사용되고 디저트의 가니쉬로 사용되며 민트 젤리는 양요리에도 사용된다고 해요. 손질 방법은 입 부위만 손으로 따주면 되고요. 이렇게 가니쉬에 사용되기 좋은 모양들은 따로 보관해주기도 하고요. 남은 줄기 같은 경우 버리지 않고 여러가지 스탁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어요. 시포낫로 잘라주었고요. 다음은 파슬리이고요. 묘사는 곱슬한 파슬리, 평평한 잎 파슬리가 존재하고 뾰족한 가리비 모양을 하고 있고요. 맛은 깔끔하고 드라이 파슬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소스, 스톡, 수프, 드레싱의 맛을 더할 때 사용되고 가니쉬와 포케가니 또는 사시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굵은 줄기만 빼고 얇은 줄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역시 굵은 줄기는 스톡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시포낫로 잘라주었어요. 다음은 오레가노예요. 묘사는 작은 타원형의 옅은 녹색 잎이고요. 약간 매운맛이며 지중해 품종이 사용되고요. 보통은 드라이 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토마토로 구성된 음식 또는 피자에 사용되곤 해요. 이 오레가노들을 보면 군데군데 검게 변한 잎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고무밴드에 묶여 방치됐을 때 자주 생기는 현상이기도 해요. 죽은 잎들은 따로 분리해주고요. 민트와 비슷한 방법으로 잎들을 따로 분리해주고요. 줄기는 스탁을 만들 때 사용되고 있어요. 적당한 힘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시포낫로 잘라주었어요. 다음은 타임이고요. 아주 작은 짙은 녹색잎이고요. 줄기는 나뭇가지 같으며 품종은 garden thyme, 레몬 타임, 야생 타임이 포함돼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숲, 스톡, 소스, 스튜, 브레이즈, 로스트, 음식 등의 맛을 더할 때 사용되고요. 부케가니 또는 사시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타임은 잎이 워낙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리하기는 힘들고요. 줄기의 밑부분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움켜쥐고 살살 잎들을 분리해주면 돼요. 영상을 보면 깔끔하게 잎만 분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시나 줄기는 남겨서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분리된 잎들은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더 잘게 잘라서 사용되기도 해요. 다음은 로즈메리이고요. 묘사는 솔잎 모양의 회백색 짙은 녹색잎이고요. 나무줄기 같으며 강한 소나무 향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드라이 형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그릴 음식 또는 특히 양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메리네이드 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지중해식 요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나뭇가지 같은 줄기는 가끔 꼬치로 사용되기도 해요. 로즈메리 또한 타임과 비슷하게 잎을 하나하나 분리하기는 힘들고요. 줄기의 밑부분부터 손가락을 사용해서 움켜쥐고 살살 잎들을 분리해주면 돼요. 제일 윗부분만 따로 잎들을 분리해주면 되고요. 그냥 바로 사용되기도 하고 더 작게 썰어서 사용되기도 해요. 다음은 실란트로이고요. 플랫립 퍼슬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주름이 더 많고 옅은 녹색잎이고요. 연약한 편이고 신선하고 깔끔한 맛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쌀국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서적은 프렌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사 또는 조리되지 않은 소스에 사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니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주방에서 누군가를 교육시킬 때 더 특별히 잘 알려줘서 손님과 레스토랑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거예요. 실란트로는 다른 허브들과는 다르게 뿌리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흙이 많이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찬물에 담근 후에 3번 이상 헹궈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순식간에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세척해줘야 해요. 저기 실란트로를 세척 후에 보울의 바닥면을 보시면 저렇게 흙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세척을 하지 않는다면 저 흙들이 모두 음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란트로처럼 다른 허브들도 세척할 수가 있는데요. 허브들을 세척한 후에는 이렇게 생긴 허브 스피너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쟁반 위에 펼친 후 물기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파슬리와 비슷하게 굵은 줄기만 빼고 사용되고 있고요. 쌀국수에 넣어 먹는 것처럼 바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적당한 힘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시프낫로 사용되기도 해요. 다음은 베이소이고요. 묘사는 작은 잎에서 큰 잎까지 섬세한 타원형의 뾰족한 잎이고요. 녹색 또는 보라색을 띠고 있으며 매운 감초 같은 맛이고요. 품종에는 오팔, 레몬 및 타이 베이슬이 포함돼요. 조리에 사용될 때는 소스, 드레싱, herb oil, 식초 등의 맛을 더할 때 사용되고요. 페스토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중해 그리고 타이 음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제일 작은 잎은 가니쉬로 많이 사용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게리따 피자처럼 그냥 잎을 올려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적당한 힘으로 돌돌 말아준 다음 시프낫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여러 종류의 허브의 모양, 향과 맛, 쓰임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많은 양의 허브가 남는 경우 허브 오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컨텐츠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조리 영어 편. 오늘은 허브들의 영어식 발음의 차이를 알아보시라고 구분 지어볼게요. 우선 허브는 herb라고 발음하기도 하고요. herb라고 발음되기도 해요. 바질은 basil, chive는 chive, 실란트로는 cilantro, 민트는 mint, 파슬리는 parsley, 로즈마리는 rosemary, 오레가노는
oregano, thyme은 time 이라고 많이 발음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도 시청을 해주신 분들을 위한 보너스 영상입니다. 이건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실란트로 씨앗이 있어서 심어보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자 꽃이 금방 피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요리를 할 때 고수들만 받아서 사용을 해봤지 이렇게 꽃이 피는 경우는 처음 보았어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고수들이 꽃을 피우는 경우는 날씨가 많이 더워졌을 경우라고요. 날씨가 더울 경우 꽃들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곧 죽을 것을 알고 다음 세대를 위해 꽃을 피워 씨앗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덕에 저도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캐삼은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